일찍부터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또 이렇게 바닥에까지 앉으셨네. 잘 보이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의 간절함이 보여서 제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1시간 꽉 채워서 준비를 했는데요. 50분 정도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끝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지혜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좋은 일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합격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제가 첫 장표 그림을 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영화 한 장면 제가 캡처를 했어요. I Feel Pretty라는 그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자신을 생각해서 루저라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으로 깨달음을 탁 깨닫고 나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걸 알게 된 후 보세요. 정말 멋지게 당당하게 출근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출근하는 날을 바라는 마음에 첫 장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제목은 면접 스피치가 아니라 약간 생소하죠? 나를 바로 세워야 스피치가 된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면접관 앞에서 자기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스피치죠? 그럴 때 뭘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나를 제대로 알고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그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 저를 TV에서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계실까요? 저를 TV에서 보신 분? TV는 잠깐 6개월 정도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했었고요. 모니터상에 제 얼굴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오디오 쪽에 전념해서 바로 이게 저의 첫 직업이에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네네네네. 오늘 바깥은 굉장히 흐리더라고요. 오늘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날씨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였었고요. 네. 제 꿈이 라디오 DJ였어요. 그래서 교통방송 라디오 DJ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 여기 운전하신 분들 이외에는 교통방송 찾아 듣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소리 바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고층 빌딩 올라가세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시죠? 버튼 누르시죠? 1층입니다. 주차장에 들어가시죠? 주차권을 뽑아주세요. 세 분 더 웃으셨어요? 아마 이 목소리는 더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했다는 목소리.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녹음실에 가요. 여의도의 이제 큰 스튜디오에 외국인 남자 성우, 외국인 여자 성우, 저는 한국 성우. 두 남녀가 영어로 샬라샬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들어보셨어요? 제일 싫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 대학생께서. 네. 이렇게 하다 보니 한 13년 정도 이상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해서 바로 강의를 하진 않았고요. 어떤 인생의 큰 역경을 만나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리더십 코칭을 전공을 했고 NLP 코치, 전문 코치가 되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 그 뿌리, 근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 문화교차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발견했냐면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발현이 되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인문학을 배우면서 또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이 모든 경험과 배움으로 깨달은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여러분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려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인플로 대표이자 긍정 강사인 최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자, 면접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화법. 자,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럼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잠깐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주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단어 딱 2개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단어 2가지. 생각하셨어요? 2개? 네. 자, 그러면 옆 사람과 한번 2가지가 뭔지 서로 잠깐 나눠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사회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관계성.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제주도 하면 저는요 라고 하면 지금 두 분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네네네. 자소서에만 인간관계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자리에서 한번 관계성을 드러내서 제주도 하면 어떤 게 생각나는지 서로 한번 공유해 보세요. 네. 생각하셨어요? 네, 일단 많이 낯설어 하신 것 같아서 자, 제주도 하면 뭐가 많이 생각나시나요? 귤? 네, 또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바다, 네, 또 배? 말, 네. 또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제주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해녀? 네네네, 좋아요. 자, 이렇게 다들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은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면접 스피치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더 해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은 행복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행복. 역시 행복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단어 2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 생각하셨어요? 네. 두 분씩은 대화를 안 나누시니까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볼게요. 행복. 우리 맨 앞에 잘생기신 분. 네. 뭐 어떤 걸 생각하셨어요? 가족. 네네네네. 또 네, 여자친구. 네, 좋습니다. 가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여자분? 행복하면 가족이랑 네. 자, 생각하시는 동안 그 뒤에 분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행복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렇죠? 사실 제가 기업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6가지예요. 사실 6개라면 적어보세요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3개까지 쓰고는 딱 막히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왜 사는지를 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걸 얘기 나눠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거 2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얘기 나눠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일단 말, 그쵸? 생각하는 단어가 나의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귤이요. 자, 제주도를 갔는데 귤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의 말이 나와요. 자, 제주도를 갔는데 흑돼지를 먹었어요. 그럼 바로 나의 말이 나와요. 제가 재미있었던 단어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 했는데 말뼈가루라는 답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말뼈가루? 네, 그럼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아니 제주도 했는데 한라산도 있고 해녀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왜 말뼈가루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셔서 말뼈가루 좋다 그래서 사셨대요. 네, 그게 말이 됐어요. 자, 제주도 했는데 고기국수요. 떠오르신 분 계시죠? 여쭤봤어요. 아니 왜 제주도 했더니 고기국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 가서 고기국수를 먹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말이 되었어요. 자, 이 말 어디서 나와요? 내가 경험한 만큼 나의 말이 됩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말은요 내 경험에서 나와요.
딱 내가 경험한 만큼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두 번째 행복에 대해서 여쭤봤죠.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여자친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행복이지라는 게 생겼고 행복하니까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요 여자친구랑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행복한 거지라고 나의 말이 돼요. 자, 저는요 행복할 때요 여유가 생각났어요 라고 하신 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여유 있는 게 행복이에요. 여쭤봤어요. 돈도 여유 있고 시간도 여유 있고 그랬더니요 너무 안정적이고 풍만해졌어요. 이런 게 행복이지 나의 말이 돼요.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면접관 앞에서 얘기하는 그 말이요 다 어디서 나와요? 나의 경험.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나의 가치관, 신념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게 나의 모든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제가 빙산을 그려놨습니다. 빙산. 자,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게 우리가 빙산의 일각.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의 말, 행동, 태도 이런 제스처인데 사실 면접관들이 알고 싶은 거는 저거를 통해서 뭘 알고 싶어요? 신념, 가치관을 알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할 건가? 좋은데 이직해버리지 않을까? 관계가 좋은 사람일까? 그거를 어떻게 파악해요? 여러분의 말로.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빙산으로 표현하자면 수면 아래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무의식에 들어있어요. 자, 면접관들은 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 편견, 선입관, 강점, 가치관, 신념들을 계속 알아채려고 재미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그럴싸한, 그럴 법한 남의 것을 베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말을 나의 진짜 신념, 가치관이 담아 있게끔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면 위에 말뿐만 아니라 행동, 태도, 신체 언어까지 제가 적어놨죠. 지금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있지만 무수한 표정과 제스처로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실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걸음걸이, 앉아있는 자세, 듣는 태도, 다른 면접자가 이야기하는 것까지 경청하는 모습들까지 면접관들에게는 다 메시지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태도, 행동 일치시켜야 되고 그 일치는 어떤 것까지 일치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까지 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면접 스피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일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는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조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무조건 경험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게 이게 너무 좋아 이거면 나한테 옳은 것이라는 가치관이 생겨서 그 가치관대로 여러분이 행동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죠? 궁극적으로 회사의 업무 성과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말, 행동을 통해서 뭘 파악해요? 여러분의 가치관, 태도를 파악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실 겁니다. 자,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성공했던 잠깐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방송을 했었고, 그렇죠? 아까 방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가요. 제 나이 37대 갑자기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면서 제 딸 3살과 저 둘만 딱 남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집에 경제적인 모든 거를 다 책임지고 있던 남편이 사라지면서 저희 경제적인 수준이 제로가 돼 버렸어요. 그때 저는 경력 단절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37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너무나 취약한 때죠. 37 나이 너무 많아서 어디 취업하기 힘들지 않은 때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 하나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그리고 능력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어디 취직도 할 수가 없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돈도 없어. 집도 없어. 그래서 자꾸 안 돼. 없어. 이렇게 하면 저를 쳐다봤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37년 동안 도대체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역량도 키우지 않고 살았을까? 의구심이 들면서 나에게는 엄청난 역량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발견해내기 시작했고, 제가 저를 끄집어내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찾게 되고요.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해주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세우는 걸 보면서 사명이 딱 생겼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죽는 날까지 열심히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저는 뼛속까지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가 되기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코엑스 사진이 보이시죠? 저긴 코엑스 오디토리움입니다. 제가 강사 무명 시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께서 굉장히 많이 강사들을 채용하시는 정말 유명하신 대표님이 계시는데, 최인호 씨 그분께 잠깐 오디션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일종의 면접이죠. 그래서 그분을 상대로 제가 강의 시연을 하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딱 돼서 저는 강의를 이미 시작했는데 그 대표님께서 오지 않으신 거예요. 강의가 딱 끝나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너무 밀려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딱 그러시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최인호 씨 강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채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차 한잔 할까요? 라고 하시면서 30분의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낙담은 했지만 30분 동안 그 대표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헤어지고 허한 마음에 이제 명동 거리를 이렇게 막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한 1시간 후 전화가 딱 왔어요. 그 대표님께. 여보세요?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최인호 씨, 내가 최인호 씨와 차를 마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최인호 씨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뜨거운 열정이 확 느껴지셨대요. 사람에게서 이게 느껴진 거는 정말 오랜만이시라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번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를 이틀간 진행을 하는데 이미 4명의 강사는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스타 강사고 연예인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최인호 씨의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최인호 씨 마지막 무대를 해주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저렇게 멋지게 제 강사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처럼 연습을 해가지고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대표님, 저의 강의를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저를 채용을 하실 수 있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분 동안 대화 나누면서 최인호 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강의를 하는지 충분히 느끼셨대요. 자, 그 말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든 여러분의 가치관, 열정이 묻어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를 이미 찾아서 스토리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요. 경험 기반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녹여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요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 기반으로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준비를 한다면 그게 진정성이 묻어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스펙으로 겨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그 스토리로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 있고 이 회사를 위한 최고의 인재라는 게 차별화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여러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죠. 저는 이 스토리로 모 공공기관 교육과정 오디션에서 역시 스토리텔링으로 1등 수상을 받았고요. 많은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취준생들에게 취업의 성공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또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여러분들 취업이지만 또 젊은 창업자들에게 얼마나 자신의 스토리텔링 가치관이 중요한지 그거를 스토리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줬더니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셨어요. 자, 이게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면접 스피치의 전체 큰 개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빙산을 보시면 나의 말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아셔야 되냐면 내 안에 가치관을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신념, 철학,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면접관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가치관을 어떻게 이 가치관이 생성된 여러분의 경험을 찾으세요. 그래서 가치관과 경험이 어우러지게 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성공했대 이렇게 말해서 그 정보를 따와서 적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만의 가치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 이거를 찾아서 거기에 걸맞는 맞는 경험, 스토리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면접 스피치 준비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부분적으로 제가 팁 5개를 드려볼게요. 자, 잠깐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여러분, 그 아카데미 시상식 본 적 있어요? 네. 뭐 윌 스미스, 앤젤리나, 미안해요. 윌 스미스, 톰 크루즈, 뭐 그런 거 많이 봤죠? 네, 최고의 배우들 나오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잖아요. 초대를 안 받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못 들어가죠. 저는 사실은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그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2001년도 때 대학교 마치고 이제 좀 여행을 다니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큐 이번 주말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는데 꼭 봐야 된다. TV에서. LA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냐? 그냥 가면 되잖아. 아, 절대로 안 된다고. 그냥 유명한 사람들만 갈 수 있다. 아, 난 갈 거야. 왜 LA까지 왔는데 가야지. 그래서 그래, 뭐 잘 갔다 와봐.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그때 렌트카를 하나 구했어요. 그것도 한국차에서 현센트 촌스로 오렌지 색깔 조그만한 거. 제가 등치가 이만한데 조그만 차에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거기 주차장 들어가니까 모든 차들이 이 조그만 노란색 아카데미 시상식 파킹 패스 같은 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없잖아. 근데 야, 내가 내일 오면은 여기에다가 주차하면 딱인데 패스가 필요해. 그래서 뭐 옆차 거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막 하면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챙겼어요. 아, 오픈카 위에 있는 거? 네, 오픈카 위에 있는 거. 들어가서 이렇게. 왜 이제 차를 만지면 우우우 그러잖아요. 살짝 이렇게 꺼내가지고 수에 넣고 이제 파킹은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준비한 거죠. 수트에다가 젤하고 뭐 시계 뭐 어떻게 넥타이 하나 되게 촌스러운 까만 넥타이 하나 해서 막 꽃 막 원래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사주는 그런 거 준비를 해서 간 거예요. 애덤 샌들러, 뭐 윌 스미스, 앤젤리나 졸리, 뭐 샬리스 테론, 뭐 되게 유명한 진짜 죽어도 못 보는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제가 몇 바퀴 돌아봤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더라고요. 경호들 완전 깔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눈에서 김양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주윤발, 짱지, 이양 감독,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겠다. 경호가 2명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Stop. Where are you going, sir? 그런 거야.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제일 기억나는 언어가 한국말이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저 사람들하고 왔거든. 조심히 가야 돼.
그 사람들도 민망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I'm sorry, please go ahead. 네, 원래 저 총 영상이 7분짜리예요. 근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3분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이미 3분 안에 여러분 충분히 이 이규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략 파악이 되시죠? 그렇죠? 지금 대학생인데 LA에 그냥 가서 초청장 없이 어디 들어갔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들어간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심지어 그냥 넥타이 메고 갔어요가 아니라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그 엄마가 항상 사준 촌스러운 그런 넥타이 이제 알록달록한 거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상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내 경험담이 진짜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면접관이 들었을 때 상상을 하게 되면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아 진짜 그런 경험을 했군요 라고 진정성으로 설득이 됩니다. 네, 자, 한 가지 이 영상에 찾아볼 수 있는 게 이거고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이규창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느껴져요? 굉장히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이후에 이제 뒤풀이까지 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뒤풀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소니픽처사의 담당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난 여기 회사 들어가고 싶다. 굉장히 관계성, 소통, 스피치 역량을 막 발휘하는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취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싸이를 발견하고 네, 미국에 등단시킨 엄청난 업적을 이제 펼친 사람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이규창 진짜 멋진 사람이다. 위트도 있어, 유머러스도 해, 말도 잘해, 진취적이야, 도전적이야, 이런 게 막 스토리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저 영상을 스피치, 리더십, 뭐 소통에서 많이 활용하곤 하는데 이 영상을 제가 CEO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 영상을 딱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랬어요. 기업의 대표님들이시니까 대표님들 이런 직원 있으면 바로 채용하고 싶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30명, 한 3, 40명 앉아 계셨거든요. 대부분이 오케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딱 두 대표님이 인상을 팍 쓰시면서 난 저런 사람 필요 없으시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대표님?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오면 알아서 일을 막 찾아서 막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왜 저런 인재를 왜 마다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셨을까요? 뭐라 하셨게요? 저희 회사는요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규창이 뭘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남의 오픈카에서 자기 주차 패스가 없으니까 몰래 슬쩍했다는 이야기가 탁 나오죠.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딱 도드라지게 그 분의 귀에는 꽂히신 거예요. 역시 그 옆에 계신 반대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저도요. 그런 사람은 한번 수단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적은 이루나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대요. 그런 인재는 필요가 없대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뭘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제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기업, 공공기관의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기관, 기업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여러분 대충 봐선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국전력이죠. 저희 아버지가 한평생 저기서 일하시고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져와 봤는데 제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막 뒤져봤어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런 정보, 그죠? 인재상, 그리고 쭉 글들을 계속 찾게 되면 핵심 가치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딱 들어갔더니 굉장히 눈에 띄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가 찾아봤어요. 패기, 열정, 도전.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원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 딱 저기에 어울리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평생 일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제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어요. 자, 도로공사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들어가 봤더니 섬김, 신뢰, 협력입니다. 자, 한국전력공사와 가치관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딱 하나를 정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여기 내고 저기 내고 절대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면접관들 다 비슷하겠지? 나만의 장점, 내 안에 있는 핵심 가치관, 요거를 나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 회사가 원하는 핵심 가치관, 그쵸? 인재상 이거를 철저히 분석해 보고 저 회사에서 원하는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내가 패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나 생각해 보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뢰라는 가치관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신뢰를 경험을 해봤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청중 분석, 공공기관, 기업 분석이 첫 번째 가장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 요 가치관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방금 이규창 영상 중에서 이규창이 그 어디에도 네, 저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진짜는요. 저는요.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얼로 어필을 해야 돼요? 내가 인내심을 이렇게 발휘를 했어요. 라고 나의 경험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자, 나의 가치관, 비전은요. 무조건 나의 스토리로 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뭘 볼 수가 있다고요? 진정성, 차별성, 신뢰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취준생이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대학 때 경험 중에서 협력에 관련된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럼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대요. 자, 그 친구가 가고자 하는 그 기업의 인재상은요. 핵심 가치는 사람 중심의 기업이었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기업이었어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때 희귀병으로 몇 개월간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상황을 설명을 하죠. 당시 많은 좌절로 저를 포함해서 가족 모두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나에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구나를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도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전 그렇게 가장 먼저 제 마음을 일으켜서 제 마음과 몸의 협력으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애써주신 의료진과 가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재활에 힘써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죠. 느낀 점, 전 이로 인해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과의 협력이 큰 희망을 일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희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신마비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숨기려고 했었어요. 처음엔. 하지만 자기의 가장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기꺼이 오픈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어필을 했습니다. 물론 합격했죠. 네. 자, 여러분께 제가 이런 숙제를 하는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이후에 여러분과 물론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저를 만난 많은 분들께 요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게 뭐가 나와요? 스토리. 그렇죠? 그럼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도전에 대해서 내가 언제 도전을 발휘를 했더라? 라고 그제서 막 생각을 하고 또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찾아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노트를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 다 있으시니까 스마트폰에 폴더를 딱 하나 만들어서 나의 스토리텔링 리소스라고 딱 적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적으세요. 어떤 거를? 방금 강의를 들었는데 배움은 정말 무엇이든 중요하구나를 체형 박람회를 통해서 깨달았어. 자, 내가 경험한 거,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앞으로 어디에 적용시키면 좋겠다까지 써보세요. 계속 기록을 하세요. 계속해서. 자,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있지? 찾아져요. 도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도전에 대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밥을 먹다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나다운 스토리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어 나가세요. 열정, 신뢰, 창의.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의 인재상을 늘 메모를 해놓고 그 안에 그 기관이 원하는 인재상이 내 안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경험으로.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선생님, 저는요 경험이 다 밋밋해요. 누구는 해외 가서 연수도 했고요.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누구는 희귀병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도 없어서요. 면접관에 이렇게 설득하고 어필할 그런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경험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크건 작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어떠한 경험이든 내가 그 경험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경중이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뭔가를 알아차리거나, 그렇죠? 계절이 지나가는 걸 보고 사계절을 느끼면서 세월은 이렇구나.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스토리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경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는 도전에는 이런 경험을 했었고요. 열정은 이런 경험을 했었고요. 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굉장히 밋밋하게 나열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도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쓰니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 영화 보시잖아요. 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기승전결. 제가 오늘 스타 기법도 물론 설명해 드릴 건데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주인공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영화 딱 시작하면 뭐 있잖아요. 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펼쳐진다. 다 상황 설명하잖아요. 배경, 그렇죠? 자, 그다음 뭐예요? 근데 그 안에서 주인공은 무엇을 하고 있다. 이제 주인공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전개. 그러다가 뭐가 나와요?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영화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역경을 맞잖아요. 심지어 그 액션 영화를 보면 저렇게 맞다가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심한 역경을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역경을 어마어마한 자신의 역량으로 극복을 하는 게 하이라이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말 해피엔딩. 모든 스토리는 이겁니다. 내 경험을 저렇게 기승전결로 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래야 듣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스타 기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상황, 배경이에요. 네, 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 태스크.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냐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사건이 터지죠. 액션.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역경을 저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여기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설트. 그래서 이런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시츄에이션.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친구예요. 자, 모모 기업의 해외 인턴으로 일할 당시 연중 행사인 페스티벌에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요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야외 공연을 관람하던 고객들이 갑자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상황 설명이죠? 자, 그럼 태스크. 거기서 당신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자,
매끄러운 행사 진행과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해 담당자로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진짜 막 고객들이 막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있었어요. 액션.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즉시 고객에게 달려가서 어떤 불편 사항이 있었는지 알아보니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공연을 볼 수 없다는 정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햇살을 차단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발을 동동 구르며 고민을 하다가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행사 팜플렛이 눈에 들어왔고 전 그것으로 모자를 만들어 고객께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흔쾌히 모자를 쓰고는 다시 공연장으로 가는 걸 보고 저는 바로 영업팀의 매니저에게 내용을 전달해 공연장에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팜플렛 모자를 나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리저트 어떻게 됐을까요? 공연은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고객들께서도 즐거운 체험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팜플렛 모자를 썼으니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는 큰 기여를 하였다며 부사장님께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진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고객 중심 기업 기관에게 맞춤, 그죠? 답변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아요. 스타 기법,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었어요? 태스크, 그 안에 저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액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스토리를 쓸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뭐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경험 채우라고요.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열심히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와, 이 시간 동안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기관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금 역량을 열심히 채운 대로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배움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극복하는지를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글로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로 표현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논리적으로 말하기.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 즉답식으로 이제 면접 질문을 들어왔을 때 A, B, A 다시 이건 가장 논리적인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이 딱 떨어지면 한 문장으로 답변을 하세요. 무조건 한두 문장 길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주장. 자, 그다음 왜냐하면요. 어떤 이성적인 이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더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나의 어떤 경험 스토리를 같이 조화롭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A, B, A 다시는 모든 스피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부터 당장 옆 사람과 오늘 채용 박람회 어땠니? 그럼 한 문장으로 A 너무 좋았어. B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도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정보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알찼던 것 같아. 자, A 다시 그래서 오늘 채용 박람회 온 거는 정말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늘상 여러분 친구들과도 대화 나눌 때도 A, B, A 다시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논리적인 답변 충분히 여러분 역량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제가 팁 5가지를 드렸는데 하나 더 여러분께 역량을 하나 더 전수하고자 시간을 괜찮은 것 같아요. 5분 정도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말의 내용 구성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젠 대충 여러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겠죠? 내용 구성을. 그렇죠? 나의 경험을 계속해서 생각나는 데 적어보는데 그 중심, 경험 중심 안에는 모두 다 가치관, 나의 철학이 담겨 있게끔 가다듬고 스타 기법에 맞추어서 써내려가는 연습을 하시고 말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면접관 앞에서 이제 말하는 스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 나눠볼게요. 자, 톤, 발음, 아이 컨택, 자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일단 목소리가 여러분 어때야 돼요? 준비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딱 질문을 했는데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몇 번 최은호입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느껴져요? 자신감이 진짜 없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크게, 너무 크게 아니고 분명히 목표 대상이 있잖아요. 이 정도 거리 면접관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크게, 그리고 발음은 정확하게. 그렇죠? 네, 요거 두 가지만 일단 생각해 보실게요. 자, 복식 호흡 많이 들어보셨죠? 복식 호흡.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익혀서 가셔서 집에 가셔서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리 막 꼬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잠깐 풀어보시고 어깨 넓이로 다리 벌려서 혼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기법이니까. 자, 일단 좋은 목소리는 호흡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소리라는 게 공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숨 쉰 공기. 자, 복식 호흡은 코로 공기를 많이 마셔서 배가 볼록 나올 때까지 마신다는 거기 때문에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서 코로 공기를 많이 마셔보세요. 많이 마시고 입으로 이 공기를 후 내뱉어 보세요. 자, 이게 복식 호흡 한 호흡. 자, 이렇게 한번 3번 해볼까요? 자, 공기를 많이 마시고 입으로 후 뱉어볼게요. 자, 준비. 마시고 마시고 입으로 후. 자, 또 마시고 입으로 후. 앞사람 머리카락이 좀 날리도록 내뱉으세요. 자, 마지막. 마시고 입으로 후.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방금 내뱉었던 공기를 소리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올지 볼게요. 자, 마시고 아 해볼게요. 자, 준비. 마시고 혼자 계실 때는 충분히 크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입을 보세요. 아, 이거와 아, 이거가 발음 다르죠?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게 더 분명해요? 입 모양을 크게 했을 때 무조건 입 모양을 크게 하세요. 입 모양을 작게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답답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연습할 때는 입을 크게 더더더. 자, 위, 아래, 옆으로 다 벌어지도록 아 해보실게요. 준비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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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크게 연습하시고 그 옆에 어, 이, 에 있죠. 자, 에 발음 해볼게요. 에, 에, 에. 자, 이 에 두 가지 에가 있어요. 에, 이거와 입꼬리 올라간 에. 에, 어떤 게 예뻐요? 입꼬리 올라간 에. 자, 에, 에. 입 모양 이 스피치는요, 거울 보고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에, 에, 에. 자, 옆에 이. 자, 입꼬리 올려서 이. 네. 자, 네 번째 오. 자, 우. 네. 제가 요거 준비했거든요. 하고 쓰러집시다, 우리. 자, 가부터 하까지 마지막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볼게요. 자, 가, 개, 기, 고. 자, 이렇게 세로로 한 호흡에 한 음절씩 하까지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가, 개, 기, 고, 구, 나. 입 크게 입꼬리 올리고 니, 노, 누, 다, 대, 도, 두, 사, 세, 시, 소, 수. 되셨어요? 일단 거기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다 찍으셨던 것 같아서. 자, 문장으로 한번 연습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토리, 가치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지금 이런 분들 굉장히 굉장히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무표정에 저를 뽑아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미소 지으세요. 미소는 뭘 나타내요? 자신감. 그쵸? 자, 입꼬리 이렇게 올려서. 자, 올려서. 자, 메라벤의 법칙은 이제 몸짓 언어가 중요하다. 여러분 표정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그 얘기 담으면서. 자, 준비. 입 크게. 준비 시작.
입 모양 신경 쓰면서. 네. 자, 준비 시작. 양양역 앞 양장점은 양양양장점이고 영양역 옆 양장점은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연습을 다 하시면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그냥 요거 일단 취업 만나고 보자. 요 마음으로 준비 절대 하지 마세요. 그쵸?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그 기업 들어가서 그 기관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충분히 느끼시고 내가 그곳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막 상상하면서 면접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일 수 있으나 취업 성패를 좌우지우지합니다. 네, 면접관은 딱 보면 알죠. 아, 얘 여기 합격 안 하면 또 딴 데로 갈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와, 진짜 우리 기업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건 여러분 얼굴, 표정, 말투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숙제 항상 경험, 스토리, 가치관. 여러분 그 노트 준비를 해서 열심히 메모를 하시면 이게 면접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삶이 되냐면요. 계속해서 이제 나의 의식 수준이 올라갑니다.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이걸 계속해서 적고 말을 하잖아요. 나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요. 그거는 숙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면접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를 키우는 스피치, 나를 바로 세우는 스피치, 여러분 첫 출근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